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2월 2일 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거래소 기준 5% 이상 빠졌습니다. 그동안에 한 1년 동안 줄기차게 이렇게 상승장만 보이다가 모처럼 하락폭이 굉장히 컸던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그 미국 시장 시간외가 큰 폭 이렇게 빠졌는데요. 아마 그런 것도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이제 이렇게 급등장에서 모처럼 이렇게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주식을 가지신 입장에서는 여기서라도 팔아줘야 되는 나가 이제 고민일 것 같고요. 또 현금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들어가도 되는지 여러 가지 아마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에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경험했던 바 기준해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시장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요, 강세장도 그렇고 폭락장도 그렇고 가장 우리가 중시해야 될 게 돈이 들어오고 있는가 수급을 먼저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프상으로 21선, 생명선, 심리선이라고 제가 자주 이렇게 강조를 드리죠. 그래서 21선을 깨는가 21선이 유지가 되는가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수급이 중요하죠. 돈이 들어오는가가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봤을 때요. 오늘 이제 제가 증시 지표들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그럽니다. 아마 그런 지표들을 이렇게 보시면 어떤 객관적인 그런 어떤 그 판단이 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가지신 분들은 주식 가지신 분대로 지금 고민이 있을 거고 현금 가지신 분들은 또 사야 되는지 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하나하나 오늘 증시 지표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합지수가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5.26%, 그래서 4,949포인트입니다. 5,200까지 갔다가 오늘 하루에 270포인트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한 1년 동안에 가장 큰 하락폭 같아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4.4%, 거래소나 비슷하죠. 1098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엔 1년 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하락장을 오늘 겪고 있는데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폭도 그만큼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힘, 에너지, 활기를 보여주는 지표죠. 거래소 오늘 거래대금이요 31조 9천억입니다. 어제 35조, 그제도 35조, 최근 한 5일 동안 이렇게 30조를 넘어갔는데요. 거래 대금만 놓고 봤을 때는 활발하게 시장이 거래가 되고 있다. 사기도 많이 사고 팔기도 많이 파는 그런 시장이다. 활기 면에서는 강세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코스닥은 17조 4천억입니다. 어제 22조, 그제 22조, 그제 23조, 그러니까 20조 넘어가다가 오늘 17조니까 코스닥은 조금 거래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절대 금액으로 17조라는 것은 거래가 굉장히 활발한 그런 시장입니다. 코스닥도 강세장 규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거래소 그래프, 일본 그래프 한번 보시죠. 요 빨간 선 요게 21선입니다. 요 21선이 제가 항상 강조드리기를 생명선이다. 또 심리선이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21선 위에 이렇게 일봉이 자리하게 되면 이런 시장은 살아있는 시장이다. 사도 되는 시장이다. 21선 아래로 이렇게 일봉이 흘러내리게 되면 그때는 매도 신호다. 그런 말씀 제가 자주 드렸는데요. 최근 1년 동안은 잠깐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린 적은 있지만 전체 추세로 봤을 때 1년 동안 요 21선이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 위로 이렇게 이격을 크게 부리면서 날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하루만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났습니다. 그러면서 21선 거의 이렇게 다을뚱말뚱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시장은 요 21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좀 기대감을 갖고 봐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 21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시장이다. 쉽게 팔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주봉 그래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 코로나 국면에서
그때도 이렇게 급등장이 펼쳐졌습니다. 동학개미들 들어오면서요. 그때도 돈이 많이 들어왔었고 시장도 한 2배 올랐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3월 달에 1400포인트에서 정확하게 1년 만에 3000포인트가 됐습니다. 딱 2배가 올랐죠. 이번 시장도 이렇게 보시면요. 2500대에서 5000포인트대까지 단숨에 이렇게 2배가 올랐습니다. 그림으로 봐도 좀 비슷한 그런 면모죠. 근데 규모를 보면요. 이때 그 고객 예탁금이 20조에서 한 70조까지 대폭 이렇게 그때도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동성 장이라고 그랬죠. 돈으로 밀어 올리는 장이었죠. 외국인들이 팔고 있음에도 개인들이 그걸 다 받아내면서 3000포인트를 찍었던 그런 시장입니다. 근데 이번 시장도요. 예탁금이 개인 예탁금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관 것까지 합치면 훨씬 더 지금 시장이 더 많은데요. 50조에서 지금 100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탁금이요. 근데 기관까지 따지면 아마 그때 코로나 국면보다 한 2배 정도 돈들이 지금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급만 놓고 봤을 때 그때 코로나 국면에서도 주가는 2배 올랐지만 이번 시장도 이제 종합지수로는 2배 올랐지만요. 여러 가지 증시 수급 구조라든가 거래 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이런 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그래프 보여드렸습니다. 얼른 이렇게 단순하게 봐도요. 이때의 각도보다 지금 각도가 훨씬 더 가파르죠. 지금 시장이 훨씬 더 강력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지표 같아요. 네, 다음은 투자자들 매매 동향인데요. 이번 시장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대목 같아요. 개인들이 이렇게 거래소 종목들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가장 많이 산 것 같죠. 아마 이것도 신기록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오늘 하루에 5조 6천억 매수 우회했습니다. 어제 2조 7천억, 2조 1천억, 1조 7천억. 얼른 봐도 한 2, 3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매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래 대금도 지금 30조를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런 시장 규모 또 그 급등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거의 잣대로 지금 시장을 보면 틀리기가 쉽다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매매 추이라든가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처음으로 겪는 그런 지표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들이 거래소에 이렇게 많이 사는 데 비해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만 이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죠. 최근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10조 넘게 사주면서 시장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거래소가 그렇고요. 근데 코스닥은 또 정반대로 개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한 10조 넘게 팔다가 오늘만 한 3,800억 정도 매수 우회했어요. 그래서 코스닥하고 거래소하고 개인들 매매 그 패턴이 전혀 다른데요. 거래소는 한 10조 훨씬 넘게 최근 대량 매수하고 있고 코스닥 쪽은 오히려 개인들은 팔고 있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코스닥은 많이 사고 있는데 특히 기관이 이렇게 코스닥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오늘은 약간 팔았지만 어제 1조 3천, 2조, 2조 3천, 1조 6천, 2조 6천, 10조 넘게 기관들이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이 좀 소외가 됐었기 때문에 코스닥 대형주 쪽으로 지금 ETF라든가 이쪽으로 돈들이 지금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관들은 돈이 들어오면 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 자금들이 이쪽 그 ETF 쪽으로 돈이 들어오면서 기관들이 코스닥은 사고 있고 개인들은 거래소 쪽으로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다. 요게 예전 장하고 전혀 다른 그런 패턴 같아요. 이렇게 대규모로 개인들의 어떤 매매가 거래소하고 코스닥하고 이렇게 전혀 다르게 매매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장이 그만큼 좀 특이하다. 다른 때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국내 증시 자금 동향인데요.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해야 될 지표는요. 이 자금 동향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이 들어오게 되면 시장은 일시적으로 주춤할 수는 있지만 큰 추세로 봤을 때는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돈이 가장 중요한 지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먼저 개인들 고객예탁금이 지금 103조입니다.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최근 한 2달 동안 이렇게 가파르게 돈이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따지면 한 50조 넘게 개인들 계좌로 돈들이 이렇게 흘러들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개인들 계좌도 그렇지만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으로 특히 ETF 쪽으로 돈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절대 금액이 지금 244조인데요. 작년 4, 5월에는 120조였습니다. 근데 지금 244조라는 거는 한 120조 정도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근데 요 그래프 추이를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이렇게 각도가 가팔라진다는 얘기죠. 그건 뭘 얘기하냐고 그러면 돈들이 더 규모 있게 더 빠르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지금이 그게 진행되는 과정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돈들이 이렇게 펀드로도 그렇고 개인 계좌로도 그렇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주춤하더라도 주식을 쉽게 팔아서는 안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신뢰할 만한 지표는 돈이 들어오는가라는 이 지표인데 지금 현재는 그 돈 들어오는 속도라든가 규모가 아주 가파르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쉽게 팔아서는 안 되는 그런 시장이다. 물론 뭐 한 1억이다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그 중에 3분의 1이나 뭐 2분의 1을 조금 이렇게 매도해서 이익 실현하고 또 시장을 관망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 주식을 지금 파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수급이 좋다는 얘기죠.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 거듭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용융자 잔고가 지금 한 30조가량 됐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3,000포인트 찍었을 때가 한 27조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조금 많기는 한데요. 그때하고 이렇게 단순 비교하기 좀 어려운 게 지금은 거래 대금이 그때 대비했을 때 한 2배 정도 늘어나 있고요. 예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 2배 정도 규모가 늘어나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커져 있기 때문에 신용이 그때에 비해서 한 3조가량 좀 많은 수치인데요. 신용 부담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면 언론에서 신용이 많다, 비투가 많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피해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요. 이번 시장은 워낙 그 시장 규모가 크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좋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용이 30조라고 그러는데요. 절대 금액은 평소보다 많기는 하지만 신용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시장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해외 시장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시간외가 그렇게 하락폭이 컸습니다. 먼저 이렇게 어제 거 이렇게 보면요. 다우가 마이너스 0.36, 21선 밑으로 살짝 이렇게 흘러내린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0.9, S&P 500 마이너스 0.4, 필라델피아 반도체 특히 마이너스 3.8%니까요. 최근에 반도체 주식들이 상당히 좋았다가 오늘 이렇게 하락폭이 굉장히 큰 그런 모습입니다. 요게 지금 우리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도 좀 영향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니케이가 마이너스 1.2%, 대만이 마이너스 1.3%, 양쪽 다 아시아권 시장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독일 플러스 0.9, 프랑스 플러스 0.6. 그렇지만 유럽 시장은 많이 빠졌다가 지금 오늘 살짝 이렇게 반등해 주는 모습입니다. 상해 마이너스 2.4, 항생 마이너스 2.9. 그래서 중국 시장도 크게 하락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그 해외 시장 시간의 거래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음봉이 길쭉길쭉하게 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계속 이렇게 밀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나스닥 선물이 지금 마이너스 1.63%입니다. 대단히 좋지 않고요. 개별 종목으로도 보통 한 2%에서 많게는 한 5%까지 이렇게 하락세가 깊어요. 특별히 악재가 있다기보다는요. 최근에 금하고 은 가격이 급락을 했었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서 주식시장 쪽으로 들어오는 유동성이 좀 애로가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연준의장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조금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갈수록 이렇게 오후 들어서 크게 이렇게 밀리고 끝났는데요. 오늘 미국 시장 이렇게 시간 외 거래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은 고민이 많은 시장일 것 같아요. 주식을 가지신 분들은 주식을 가진 대로 이걸 팔아야 될지 그런 고민하실 것 같고요. 현금 가지신 분들은 뭐 지금이 오히려 기회인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지 이런 거 가지고 또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종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경우가. 그렇지만 전체 시장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제 경험 삼아 최근 증시 지표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지표 수급 면에서는요. 돈이 과거에 전례가 없이 돈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도 돈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은 걱정이 없다. 외국인들 웬만큼 팔아도 개인들이 그걸 다 받아줄 만큼 돈은 넉넉하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음에 수급하고 더불어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20일 이동평균선을 주목하자. 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생명선이자 심리선이다. 그래서 21선을 지키고 있다고 그러면 그 주식은 팔아서는 안 된다. 21선이 깨지고 흘러내리면 그때는 매도 신호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최근 시장을 끌어봤던 주도주들이 반도체, 조방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 종목들 제가 21선 관련해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릴까 그래요. 지금 보이는 요 그래프가 삼성전자 그래프입니다. 요 빨간 선이 21선입니다. 아직은 음봉이 나고는 있지만 오늘 하루에 지금 삼성전자가요. 그 6% 넘게 빠졌으니까 아마 1년 중에 가장 하락폭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선 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아직 삼성전자는 매도 신호는 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SK 하이닉스도 한번 볼까요? SK 하이닉스도 그래프 이렇게 보면요. 요 21선이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보다는 21선 훨씬 더 위에 이렇게 일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21선이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 오늘 하루에 지금 SK 하이닉스가 8%가 빠졌습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렇게 많이 빠지고 또 다음 주에 이보다 보합 아래라고 그러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 못 사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가격으로 따지면 요 21선 부딪힐 때 들어가면 좋은 거지만 지금 시장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빠져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쯤에 밀리면 좀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요한 거는 21선이 이렇게 단단하게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현대차도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21선입니다. 최근에 모양이 조금 망가지기는 했지만요. 아직은 21선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도 신호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21선 정도에서는 추이를 보다가 반등할 때 그때 따라붙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차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프로 봤을 때 아직 21선이 살아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방산주 중에서 현대로템 대표로 이렇게 보면 여기 21선입니다. 그러니까 21선에 딱 닿아 있기는 하지만 아직 21선이 깨진 건 아니죠. 그러죠? 그래서 현대로템도 아직은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조선주 중에 제가 삼성중공업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삼성중공업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 21선입니다. 21선 아래로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매도 신호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하루만 보고 이렇게 급하게 판단할 건 아니지만 일단 매도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경계감을 갖고 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100주다 그러면 한 30주나 50주 정도는 좀 팔아줘도 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삼성중공업만 놓고 이렇게 보면요. 21선은 깨졌지만 요 추세선은 단단하게 이렇게 상승 추세로 살아 있습니다. 저 같으면 21선은 깨졌다고 그래도 이렇게 추세선이 살아 있다고 그러면 절대 팔지 않을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하이브 제가 자주 추천드리는 종목 딱 21선에 이렇게 닿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팔아서는 안 된다. 특히 이제 하이브는 요 추세선이 아주 기가 막히게 이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추세선 위로 이렇게 훌쩍 올라 있고 신고가가 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오히려 빠지면 매수해야 되는데 요 21선에 지금 딱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 가격이면 뭐 지금 들어가서 사도 되는 가격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미래에셋 있죠. 미래에셋은 뭐 5일선을 타고 이렇게 급히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요 21선이 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절대 팔아서는 안 되는 그런 종목이다. 지금은 상승을 오히려 즐겨야 되는 종목인데 오늘은 한 6% 빠졌습니다. 빠지긴 했지만 이렇게 오른 것에 비하면 이제 살짝 좀 이쁘게 조정을 받은 그런 수준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꽉 쥐고 가야 된다. 흔들었을 때 팔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잘못하면 물건을 뺏기는 수가 있다. 방금 말씀드린 하이브나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21선 상관없이 추세가 단단하게 살아있는 상승세가 가파른 그런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쉽게 물건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소형주 JLK 제가 지금 매집하고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이 이제 한 1.1%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 추세는 굉장히 좋습니다. 대량 거래가 되면서 매집하고 나서 급등하는 그런 주식입니다. 아직은 실적이 적자지만 금년에는 흑자 가능성이 높다. 흑자가 될 경우에는 상당폭 올라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쇼츠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카카오페이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시총이 한 8조니까 상당히 큰 종목인데요. 이렇게 밑에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1년 바닥을 뚫고 이렇게 살짝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집하고 나서 이제 조금 올라줄 가능성이 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아마 이제부터 좀 얘기가 많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날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실적이 대단히 좋고 대표 종목입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밑에 거래가 이렇게 대폭 늘어나면서 1년 동안 횡보하다가 이제 급등세로 돌아서는 바닥을 탈피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다날도 그렇고요. 또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런 것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주목을 받는 기업인데 최근 거래가 이렇게 늘면서 주가가 상당폭 바닥에서 이렇게 반등해 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 동안 이렇게 하락했던 종목이라서요. 최근에 좀 오르긴 했지만 아직도 가격은 바닥권 주식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 시장이 깊게 조정을 받으면서 그동안에 소외됐던 그런 소형주들도 이렇게 살짝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순환매로서 수익률을 좀 내줄 만한 그런 종목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은 모처럼 조정을 아주 깊게 받았습니다. 1년 동안 쉴 틈이 없이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오늘 5% 이상 이렇게 하락폭이 컸는데요. 오늘 시간 후에 미국 시장이 큰 폭 하락하면서 그런 것도 아마 영향을 좀 줬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시장을 보는 시각은 한 두 가지 정도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면 시장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첫째는 수급을 봐야 되는데 지금 개인들 계좌로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103조 지금 개인 예탁금이 이렇게 늘어나 있거든요. 50조에서 한 6개월 동안에 50조가 늘어나 있습니다. 특히 그 기관 쪽으로 펀드 자금이죠. 그쪽으로는 지금 잔고가 244조인데요. 6개월 동안에 한 120조가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ETF 쪽으로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급 면에서는 과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규모로 돈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지금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 수급에서도 전혀 이상이 없고요. 그래프로 봤을 때는 요 21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1선은 생명선이자 심리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강세장 되는 장은 요 21선 위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데 일봉이 살아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 21선이 깨지면 그때가 이제 매도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오늘 음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긴 났지만 21선 위에 이렇게 단단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시장은 아직은 팔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시장의 어떤 힘을 보여주는 게 거래대금 지표거든요. 지금 거래대금이
거래소 코스닥 합쳐서 50조, 60조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국면에서 14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갔을 때 그때도 지금같이 이렇게 강력한 강세장이었는데요. 그때 거래대금도 많기는 많았지만 지금 비교하면 한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 예탁금도 많이 들어와 있고 거래도 아주 활발한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쉽사리 시장이 꺾일 그런 시장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아야 될지 고민하고 계실 것 같고요.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실 텐데 시장을 나쁘게 보면 안 된다. 시장을 좀 기대감을 보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거듭 드리면서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